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아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 어디선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전설의 집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고 불렀으며 그 집에 대해 여러 가지 끔찍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몇 년 전 도시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도시의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고자 휴가를 떠나 이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고 그녀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과 맑은 공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진은 마을의 구석진 곳에서 그 오래된 검은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낡고 퇴락한 그 집은 얼핏 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집처럼 보였지만 묘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수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둘러보러 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 집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그날 밤 수진은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불길한 느낌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검은 집에 형체가 밤의 그림자 사이로 아른거렸고 가끔씩 귀를 스치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이 어젯밤 꿈을 꾼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수진은 검은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하고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공포를 떨치려고 노력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그녀는 집의 안 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진 속 배경은 지금의 집과 똑같았다. 그중 가장 오래된 사진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모든 이들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진이 사진첩을 덮으려는 순간 방문 뒤쪽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다. 놀란 마음에 수진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집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음산한 음악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음악과 함께 사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마치 그들이 가까이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고 간신히 심호흡을 하려던 찰나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경악하여 눈을 뜬 그녀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야 말았다. 반투명한 그의 모습은 시선이 당차 사라져버렸다. 그때서야 수진은 집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집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여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정신이 혼미해져갔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마을 사람들의 경고와 사진 속 사람들이 떠드는 웃음소리였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수진의 실종 소식을 듣고 마을의 산단에 가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 검은 집의 방 한 구석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카메라의 사진 속에는 오래된 사진 속 사람들의 한 사람 늘어난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가끔씩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검은 집 창문 너머로 수 없는 그림자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곤 습기로 가득 찬 여름밤 그 절묘한 집에서는 다시 알 수 없는 음악 소리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저 심심해서 내 취미생활인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무언가 오싹한 이야기가 오늘 밤에 고요함을 깨워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항상 그렇듯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귀신 목격담, 기이한 꿈 이야기, 심지어는 신체적인 공포까지. 하지만 그날따라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신비한 자취방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호기심을 느낀 나는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한 어느 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방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방은 묘하게도 시세보다 저렴했고 약간 낡았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어서 계약을 했다고 한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다만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느껴지던 알 수 없는 싸늘한 공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으나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이다. 어느 날 글쓴이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주변에 공기가 더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쩐지 등 뒤가 서늘해졌다. 그는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나름 담대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 했으나 갑작스레 문득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상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그러자 방 한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곳에 있었다.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작았다. 그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다음 날부터 글쓴이는 방 안에 있을 때마다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혼자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마치 다른 존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뭔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쾌한 감각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어느 주말 밤이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결에서 자꾸만 낮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깨어나 보니 방 안은 아무도 없었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눈을 감고 뒤척이다 결국 잠들고 말았다. 그러다 새벽 어스름한 시간 자연스럽게 깨어난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껄껄거리는 웃음소리.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듯한 그것은 확실히 그의 방에서 나고 있었다. 혼비백산한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 어디에도 소리의 주인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한 줄기 바람이 창문 쪽으로 지나갔다. 창문 쪽을 향하자 그가 설명한 바람은 없는데도 커튼이 바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었던 기묘하고도 통제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가슴속에 엄습해왔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나가 옆방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 후 그는 그 방을 떠났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 방이 늘 사라지지 않는 산자의 냄새가 남아있다고 하며 더욱 싸게 계약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내 방의 정적이 묘하게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등을 훑고 지나가는 서늘한 감각이 어쩌면 내 뒤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 밖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학업에 집중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은 이미 캄캄했고 거리가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느릿느릿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 때문에 생긴 그림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작은 웃음을 짓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다시 한번 이어지는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일단 안정을 찾고자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씻고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에 응답하기 망설여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괜히 모른 척하려 했지만 벨 소리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어 강제로 평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과감히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혹시나 해서 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엿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도 좀 후련해져서 문을 닫으려던 찰나 멀리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언뜻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문을 쾅 닫고는 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지만 나중에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때때로 집에 돌아올 때면 제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존재는 항상 제 시야 밖에 머물렀고 저의 신경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고 나서도 때때로 제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잊고 살면 사라질 기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그림자가 나타나 날 붙잡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기우가 아니기를 여전히 매일 밤 기도하며 잠에 듭니다.